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어떤 이제 개발들이 일어나냐면, 청라시, 항상 이 신도시, 서울 사람들도 이 신도시로 많이 넘어오고, 이 신도시에 있는 호텔을 즐기고 또 서울로 넘어가고, 이 신도시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 신도시에서 우리 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넘어오면서 이 영종대교 바로 이 부분에 무엇을 개발하고 있느냐, 여기는 확대된 사진입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내려서도 여기를 즐길 수 있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들어오면서 여기를 즐길 수 있는데,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는 것이 이제 개발 계획으로 착수, 준비 중입니다. 여의도의 약 1.1배, 서울 여의도와 같은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규모의 드림 아일랜드에는 워터파크, 그리고 아쿠아리움 등 놀이시설과 특급 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 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청라이시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또 이 청라 쪽에서 영종도를 넘어오는 데 있어서 최단 시간이면서 영종 국제 자유구역으로 바로 또 골인이 되는 이 연육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잼3 연육교 건설은 말이죠, 영종도에서 인천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청라에서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여의도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큰 어떤 교통의 축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은요, 이 영종도를 넘어와서입니다. 영종도를 넘어와서 현재 이 신도라는 것은 여 앞에 운사에시 나와서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신도를 넘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배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교로 한 번에 연결을 해버려서 이제 영종도, 신도, 광화 간의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내려서 바다를 충분히 즐기거나, 아니면 내려서 바로 강화도를 즐겼다가 이 서구 검단 신도시를 지나서 또 바로 이렇게 또 서울로 갈 수 있는,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게 지금 하나로 만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곧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종도에서 첫 번째 구간으로 3.5km 구간 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신도에서 강화도까지 또 11.1km를 연결하는 굉장히 긴 대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먼저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종국제하늘도시와 물류산업 관련된 추진은 대대적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지도 최상단의 대한항공 조연아 소유의 여기 마리나요. 이 마리나의 제 포트도 예전에 있는데, 이 왕산 쪽에 제 레저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정말 제 레저포트를 여기 놓기에는 경기도 쪽에 김포 쪽이나 그쪽에 있는 마리나가 훨씬 싸고, 여기는 너무너무 비싸서 사람도 없어요. 레저포트 잘 맡기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 오랜 기간을 왜 유지하고 있었을까? 그런데요, 이 마리나 조금 위에 여기 언덕 쪽도 제가 투자하려고 했었던 이제 세 개의 PH 부지가 있었는데, 바로 또 이쪽은 과거에 우리 국가 최상위 공무원 VIP께서 이곳에 또 투기를 해놨었다라는 어떤 루머들이 많이 돌았었죠. 그 루머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마리나는 되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이 4차 국도종합계획을 지나서 5차 국도종합계획이 나왔을 때 이러한 강력한 비전을 갖고 완전히 뒤집어질 것을 알고 미리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5차 국도종합계획에서도 이 마리나를 거점으로 한대요. 진짜 타고난 복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번에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역사 속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이 마리나를 거점으로 해서 굉장히 그 외국인들의 해양
뭐 보트라든지 이 레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것이고, 이 위에 이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제 조망권을 갖고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필지였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되었던 이제 뼈아픈 기억이 있고, 벌써 이 마리나 주변에 이쪽 주변은 이제 외국인만을 위한 지금 이제 건축들이 이미 되고 있죠. 전원주택들이 우르르르르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이어 느낌 오시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을왕리 이 왕산해수욕장에 이 해수욕장 앞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무단 불법 건축물이었는데 전부 다 철거가 되고 한 1억 원 정도의 이제 보상금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기는 지금 평당 1,000만 원까지 되고, 바닷가 앞이요. 을왕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2,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여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봅니다. 너무 제가 말이 빠르니까 집중을 하고 따라오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조금 플레이를 잘 조절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산해수욕장부터 바로 여기 실미도 무의도까지가 세계 최고의 글로벌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 단지라고 그냥 크게 묶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 유일학 시설 등으로 개발한다. 이 오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보실 수가 있고, 이곳엔 AI, 인공지능과 IT 등 최첨단 기술들이 융합되어서 이 외국인들이 놓일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 지도에서 잘렸지만 요점에 이제 아마 드론 이제 관련된 이제 시설 센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약 120억 원 정도로 예산을 현재 첫 번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웬 드론? 이거 뭐 갖고 놀라고? 재밌으라고? 그거 하라고 뭐 120억 원? 아니에요. 이 드론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서 뭐 배달의 요기 이런 앱으로 우리가 음식을 배달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이 오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주문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면 오토바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수욕장에서 막 놀고 있으면 드론이 통닭을 들고 옵니다. 난 맥주를 먹고 있었고요. 그러다 내 핸드폰에서 어떤 주파수로 인해서 삐삐삐삐삐삐삐 내 핸드폰에서 울립니다. 그래서 삐삐삐 울려서 핸드폰 화면을 보고 이 드론이 보이는데 앞에 천장을 올렸더니 내 어떤 바코드나 이런 어떤 형식을 보고서 드론이 싹 내려와서 나한테 통닭을 주고 드론이 갑니다. 나 움직이면 나를 따라옵니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거든요. 놀라운 변화죠. 이렇게 파라다이스가 된다는 것이 이 관광 쪽으로 숲을 지키고 이런 AI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파라다이스의 어떤 관광적 메리트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우리의 관광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말 태국, 저리 가라, 최고의 이제 관광의 이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해외 관광객 하차, 그리고 해양 레저를 즐긴 후 송도와 청라에서 도심 속의 문화를 즐기고 또 수월하게 서울까지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며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오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2시간 이내에 움직이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과 환경 조건 아래 관광 여행 국가로 거듭나게 됨을 전망한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토지에 투자했느냐 이제 나오네요. 먼저 우리는 용유도 해변, 아까 이제 을왕리가 여기에 있고 뭐 왕산이 여기 있고 내려오다가 용유도 해변인데요. 여기가 이제 용유 해변일 때는 국제관광, 국제란 말이 들어갔죠. 한류란 말이 들어갔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개발의 전속력. 인천경제청은 용유도 을왕산 일대 80만 7천 제곱미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2024년까지 K-팝 공연장과 한류 테마파크, K-팝 느낌 오시죠? 공연장과 한류 테마파크 스트리트몰 등을 갖춘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용유관광단지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사유지가 아니고 이제 개인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뭐 SG 산업개발과 사업을 협약하였다. 이거 2019년도 8월 2일날 방송분인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것은 아니고 이거를 한번 중요하게 여겨보죠. 이것부터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투자하려고 했던 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개발 정말 계약을 하기에 굉장히 가까워진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캔슬해버린 물건이고, 그리고 이제 용인 투자했다고 했죠. 용인 물건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이 물건이고, 여기 로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저기 이제 인천국제공항 위에 이제 국제자유무역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왕산이 있고요. 그림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왕산해수욕장과 도시개발구역 이곳에서 바로 한 번에 이제 해안도로라 그러나요? 해안도로를 따라서 오다 보면 우리 토지가 이렇게 로타리에서 만나게 돼요. 쭉 내려오다 보면 로타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용유도 해변 전체가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쪽이기 때문에 이제 지는 해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는 해를 보일 수가 있고, 또 로타리라는 관점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렇게 쭉 타고 오다가 여기 이 시설 이 가게 뭐지 하면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내려와서 오다가 여기 뭐지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놓쳤네 하면 돌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오는 사람이 이거 뭐지 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접근성, 그 편리성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면서 이 바다와의 어떤 위치의 접근성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비율을 조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이 갯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네스코에 이제 곧 등록될 예정이고, 이 갯벌을 체험하기 위해서 뭐 충청도의 어디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서해안 갯벌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 갯벌까지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이고, 이쪽 주변이 전부 다 대대적인 이제 용유도 관광단지로 개발이 된다. 뭐 여기서 더 자세하게 우리 국토종합클럽 안에서는 더 심화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 강의는 이제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 토지를 이제 투자하려고 했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 토지는 말이죠. 이번에 이제 이게 자연 보전권역 아니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제 보전 유도형, 근린형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인천 중구청에서 나온 이제 성장관리권역에 따른 이제 투자하는 방향,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지에 대한 어떤 행정 계획안이 들어있는 것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걸 봤는데 처음 보는 게 있더라고요. 보전 유도형, 근린형, 관광 휴양형. 그래서 인천시 자체에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굳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성장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성장관리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것은요,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장관리권역이 뭐냐?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러면 먼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설명이 되면 좋겠네요.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은요, 이 수도권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안을 잡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이요. 그리고 99% 실현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수도권 정비계획 꼭 보셔야 되고, 숲의 가치가, 자연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서 나올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떠올려 보십시오. 인구가 과도하게 밀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분산해야 돼. 나가. 그러니까 김포로 나가죠. 김포 성장관리권역이죠. 근데 분산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여기 지금 성장관리권역을 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인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분산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분산시키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곳을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해서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신도시, 산업단지, 관공서, 대학교 등이 성장관리권역에만 들어올 수 있지 과밀억제권역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러면은 신도시, 산업단지, 관공서, 대학교 전부 다 굉장히 많은 고정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인구 집중 유발 정책인데 이게 성장관리권역으로만 몰아준다고요. 다른 데서 못한다고요. 그 자연보전권역은 뭐 자연을 보존한다는 거니까 그냥 너무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다 묶인 이 바운드 안에 이 로타리의 토지이고 바다 전망이 있는 토지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 성장관리권역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기반시설, 도로계획선이라 그러네요. 파란색은. 그래서 도로계획선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전부 다 계획선들이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도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점이 뭐냐면 이게 여기 토지가요. 왕산 마리나부터 마리나에 있는 국제업무도시개발구역 무의도까지의 약 27m. 무의도는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그리고 저기 왕산 마리나 옆에 국제업무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를 약 27m 넓이의 도로로 교통축을 연계하여 차량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이 교통적 편의를 위한 공사가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안도로들이 아니라 큰 이제 넓은 도로로 해서 한 번에 넘어가는 무의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큰 이제 넓은 도로를 여기서 확장 공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이제 사거리가 있는 이 지점 여기 땅값 그럼 이 사거리가 되면 여기 땅값 여기 상업용지인데 여기 땅값 뭐 얼마겠어요? 네? 지금 아직 뭐 착수하지도 않았는데 500이에요. 500.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이면 라인들은 평당 기본적으로 500이 다 넘어갑니다. 이면 라인들은요. 그리고 바닷가 앞쪽은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을왕리는 2천만 원이고 저 위에 왕산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주변 도로를 싸고 있는 이런 주변에서도 현재 평당 500만 원 이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임야이고요. 자연보전형이죠. 그래서 임야 중에서 경사도가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경사도가 넘어가면은 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맹지, 길이 없어도 길과 접하지 않았어도 건축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맹지를 잘못 사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것이고 조금 닳고 다른 실무자들이 우리들이 이제 손대고 있는 그런 이제 맹지처럼 이 임야 같은 경우에도 이 임목에 관한 법률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나무에 관한 법률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 경사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쪽만 쭉 따와서 평균 경사도가 16.79도로 해서 이 420평 전체 평수 1200평 중에서 420평만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토지였고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메리트들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현재로서는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작업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고 을왕리 해변 교통축이 뭐 평당 뭐 2천만 원 한다 이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런 이제 토지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전부 다 평당 500이 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싼 절반 이하 가격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희한테 책임이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애로사항으로 인해 용인 투자 물건으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취지에 맞는 투자만 지금 제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말입니다. 신도시 이 아파트들을 너무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 계속 신도시를 만들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 집약을 시키게 되고 나머지 이제 아파트들은 이제 집값을 또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세제 정책, 세금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아무래도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토지의 가치가 주택 용지다, 아파트 용지다, 아파트를 짓기에 굉장히 맞는 용지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관광 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전을 가지고 청사진을 갖고 많이 이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라는 모멘텀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전제하에 관광 쪽의 상업 용지들을 막 세제 혜택, 세금적인 어떤 정책으로 쪼아대고 이렇게 불리하게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관광 쪽에 있는 그리고 풍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풀어 오는 풍선에 바짝 달라붙어서 안목을 갖고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 옥션의 방향은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거기다 더 좋은 의견들 국토종합클럽에서 우리 멤버들의 의견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실수 없는 어떤 리스크가 오더라도 방금과 같은 이번과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19에 서킷 브레이커 뭐 걸고 미국에서 이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네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요 해야 돼요. 터널은 지나갈 것이고 그 터널이 나온 뒤에 우리가 무엇을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의 본분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이 대화가 산으로 갔죠. 아무튼 이 물건을 캔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경기도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우리가 투자한 경기도는요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 기본 목표는요 공정과 균형 발전이 실현되는 경기래요. 제발 꼭 파이팅입니다. 예쁜 말이죠. 삶의 질과 환경 생태가 보장되는 경기. 바이오 시대죠. AI 바이오 시대. 거기에 맞는 프레임으로 계속 간다고요. 편리하고 빠른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 편리하고 빠른 교통 인프라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이죠. 첨단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 첨단 산업. 남북 교류와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기. 파이팅입니다. 자, 용인시. 거기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인시에 투자를 했습니다. 용인하면 뭐 에버랜드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용인 굉장히 여러분들이 투자지로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분명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도시, 세계의 이목을 끄는 도시로서의 도약, 처인구 양지면은 동북권 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산업단지와 고정인구 집중 야기 시설이죠. 경제도시로서의 자족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발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도시는 또 무엇일까요? 와, 산업단지 아주 좋은 말이에요. 고정인구가 막 유입이 된대요. 네, 동북권 교통의 허브로 만든대요. 허브. 와, 자족도시를 형성한대요. 이 자족도시가 신도시예요. 자족도시가 이게 한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아들의 발, 자족 그게 아니고요. 아들의 발이 아니고 자는 스스로 자자고요. 족은 발족자는 맞는데 족할 족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족하게 만든다 도시를. 그래서 자족도시랍니다. 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일하고 쉬어야 될 도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하고 자고 먹고 먹으려면 또 식당도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려면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공원도 만들고요. 영화 봐야죠. 당연히 영화 봐야죠. 기생충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관 가서. 영화관 만들고요. 이렇게 상권들을 만들어서 이 도시가 스스로 도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꼭 화성으로 넘어가서 안 놀아도 되게. 동탄역에 넘어가서 안 놀아도 되게. 이게 자족도시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포커스에 맞춘 투자를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용인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옥션 국토종합클럽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국토종합클럽은요. 제주도 전남, 경북, 강원,
모든 전 국민들이 전부 다 모인 클럽이기 때문에 용인에 대해서 조금 뭐 전라북도에 계신 분이나 전라남도에 계신 분이나 진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놓은 것이고 용인시 5대 시정 핵심 운영 방향입니다. 그래서 100년 미래를 결정할 세계적 반도체 도시, 경제적 자족 도시를 조성한다 그럽니다. 경제적 자족 도시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우리 옥션이요. 경기도 원산면 SK 하이닉스 그 큰 산업이 들어오는 그 산업 바로 앞에 토지를 경매를 저희가 낙찰받아서 투자하는데 성공했고, 우리 옥션 회원들, 우리 클럽 멤버들끼리 굉장히 또 큰 축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요, 경제적 자독 도시를 또 조성해야죠. 자, 100년 미래를 결정한 세계적 반도체 도시, 반도체 관련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경제적 자족 도시,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되죠. 맞죠? SK 하이닉스 지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무궁무진한 이제 산업들이 들어올 텐데, 이런 큰 반도체 산업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은 약간 클러스터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 큰 산업과 관련된 이제 산업들이 또 여기 옹기종기 집약되어서 모여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유류비로도 그렇고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모이라고요. 다 모이라고. 그래서 관련 산업들이 다 같이 딱딱딱딱딱딱 완성 뚝. 이게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형으로 가겠다라는 게. 그리고 신도시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뭐 어쨌든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치 있는 친환경 생태 도시 조성, 친환경 생태 도시 조성, 그쵸, 바이오 시대로 가니까요. 시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강화, 뭐 좀 넘어갈게요. 105만의 용인 시민이 있고요. 2020년의 계획은요, 다수의 IT, 정보기술이나 BT, 바이오 기술이나 CT, 문화기술이나 이 관련된 최첨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많은 산업들이 막 물류 산업들이 우르르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나 한국 디스플레이 협회 등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말이 나왔죠. 제가 설명을 이미 사전에 드렸죠.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플랫폼 시티를 비롯한 도시개발 사업이 될 저는 도시 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옥션은. 그리고 다수의 간선 도로망과 도시철도 확충 등 엄청난 SOC 투자를 해야 하는 이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우리 옥션 이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양지면 제1리에 있는 투자 포인트고요. 양지면 제1리 산 112, 22, 112의 22 외 5필지, 하나, 둘, 셋, 6필지 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6필지를 매입을 하는 거였고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총 합이 6필지이고, 그리고 본 부지 이 6개가 610평이고요. 그리고 도로 예정지의 평수는 이제 84평으로서 이제 610평, 84평 합쳐서 9억 3,650만 원에 이번에 매입을 하는데 성공하였고, 도시지역이면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상가, 그리고 전원주택, 공장 등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매도자 측에서 해당 토지에 평당 150만 원 요구하였으나 우린 협의를 통해서 평당 137만 원의 거래를 확정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이것, 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가 하나만 붙어 있어도 좋은데 꼭 그렇진 않죠. 도로가 하나가 또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3면이 도로에 접한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요, 3면이 도로에 접한다고요. 3개의 면이. 그리고요, 넘어가서요, 이 양지면 제1리 투자 포인트는 원산면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죠. 좀 여기서 더 내려가서 이렇게 밑에 있는데 나중에 지도로 보던가 하기로 하고요. 원산면 SK 하이닉스 및 첨단 산업 물류의 배후지로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모멘텀을 가진 지역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 주변.
그리고 양지면은 용인 동부권 교통의 허브로서 이 물건이 IC 인터체인지와 약 1.2km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역세권은 1km 이내에 있어야지 1000m 이내에 있어야 좋은 거고 역세권이라고 부르는데 1.2km면 뭐 역세권의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네요. 무슨 소리요? 인터체인지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나오는 곳이라고요. 그러면 인터체인지 앞에 이랑 가까울수록 뭐 매연을 많이 마시겠다는 겁니까? 뭐가 좋아진다는 거죠? 자동차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터체인지와 가까이 1.2km 거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교통적으로 유리한, 그리고 우리가 우와 좋다 하는 하나의 조건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CJ 물류 10만 평이 개발 중이고요. 벌써 6만 평은 개발이 끝났고 4만 평은 추가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사업 계획 및 착수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과 이제 도시들이 SK 하이닉스의 이제 배우지로서 가장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 거고, 해당 투자 포인트는 삼면이 도로에 접하게 되는 토지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양지 IC가 있고요. 우리 돈이 이렇게 나와서 바로 1.2km 거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도시는 여기에 있고요. 양지 IC는 여기에 있고, 현재 양지면의 메인 상권은 여기고, 이쪽에서 또 팽창이 되어 가겠죠. 여기 아파트 부지 4만 평이 허가를 받았고, 여기 CJ 물류 10만 평이 개발 중이고, 6만 평을 벌써 개발을 완료해서 돌아가고 있고, 4만 평은 개발 중인 상태고요. 여기 공장 부지 4만 평이 지금 이제 허가되어서 촉착착 올라오는 이런 어떤 단계를 밟고 있고요. 이 서해그랑불 뉴스 찾아보시면 용인 양지면은 서해그랑불 검색해 보시면 기사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도종합클럽 멤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여기서 넘어갑니다. 현재 투자 대상의 토지 현장 사진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접해 있고, 이 도로가 이제 더 넓어져서 여기는 이게 지금 사유지가 아닙니다. 예, 국유지이고, 여기가 이제 더 확장이 되어서 넓게 도로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면이 도로에 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CJ 물류 10만 평 중에 6만 평은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4만 평 남은 것은 바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토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토지 임야 쪽이고요. 바로 맞은편은 그 이제 근생용지로 벌써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죠. 땅을 파서 지금 손을 대고 있죠. 이미 개발하고 있는 걸 보시는 것이고요. 이제 교통축에 따른 주변 환경의 시세 현황.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인구수는 18,000여 명이고, 군지역 중에서는 경북 영양군 17,400여 명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양지면은 영동고속도로 양지 IC와 양지 IC 어딨죠? 여기 있죠. 그리고 42번 국도, 이 42번 국도가 동서로 지나며 17번 산업국도가 남쪽 원산 배감 방향으로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이 포인트가요. 용인시는 동, 그리고 서 균형 발전의 계획 발표로 인해서 지난 몇 년 전부터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계속 해제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이 저희가 이번에 투자한 양지면이고요. 전체의 21.7%에 해당하는 65만 평이 해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양지 IC를 나옵니다. 우리 토지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42번 국도를 타고서 지금 시세가 평당 700에서 800만 원의 거래를 하고 시세로 형성되어 있고, 실질적 거래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수자가 약자입니다. 안 파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42번 국도에서 이 노랗게 칠해놓은 곳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교통축 주변의 토지 시세는 최하 평당 500에서 6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를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나와서 쭉 가는 이 토지의 이 도로 확장 공사한다 그랬죠. 이번에 확장 공사는 이 도로 교통축이 우리 토지는 여기에 있고요. 아까 얼마에 샀다고요? 평당 100 얼마에 샀었죠? 이거 평당 137만 원이요. 평당 137만 원에 이번에 거래를 완료하였고, 잔금까지 이번에 며칠 전에 치루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담아놨었는데, 우리
도로 확장, 우리 이 토지가 여기이고, 이 도로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병원 건물이 최근에 여기는 지금 위성 사진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밭처럼 보이지만, 여기 큰 대형 병원이 이미 신축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바로 앞에는 벌써 근생용지로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3,000평 규모의 다가구 주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CJ 물류에 수많은 이제 고정 인구들이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삼성의 푸름의 전원마을이 있고, 그 위에는 10년 전에 용인 최대의 고가 전원주택인 바이트하우스. 당시 분양가가요. 분양가 14억에서 16억이었습니다. 토지 건물 합쳐갖고요. 이 토지 가지고 있는 크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근데 13억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선 한번 박아보겠습니까? 앞으로의 땅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튼 이 해당 도로 17번 국도와 연결되면서 이제 기아 연수원 3만 평과 또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어떤 교통축을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로 확장 공사 예정인 거 여기 다시 한번 담가 놓았죠. 우리 6필지의 토지 앞에 이 토지가 3면이 도로가 되는데 왜 되느냐? 여기는 CUG이고 도로 확장 공사가 됨으로써 여기는 이제 그 도로 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도로 이미 만들어져 있죠. 도로가 이렇게 돼서 3면의 도로가 되는 것이다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확장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진이고요. 옆에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건 접니다. 이거 제가 실제 접니다. 생각보다 평소보다 키가 좀 커 보이게 나왔는데 제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번 찍은 사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맞은편 근생용지 개발하는 거 얘기했는데 왜 여기 또 담아놨을까?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토지는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맞나요? 예. 그 앞에 우리 필지에 살짝 지금 비석이 걸쳐 있는데, 이 해당 필지에 걸쳐 있는 이 비석 같은 경우에는 현황 측량을 해서 매도자 측과 이장 조건의 투격 후에 이제 계약을 하는 쪽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계약하니까 이 경매에 사는데 요즘 뭐 매매로만 사느냐? 아니요. 법원 경매와 매매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10년마다 세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맨날 세상 좋아졌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네. 또 이러실 겁니까? 지금 딱 바뀌는 이 순간에 AI 바이오 시대가 오고, 세상이 바라보는 안목과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5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올바른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조회부가 탄생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기가 또 지나면 또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10년마다 늘 세상은 뒤집어지고 맨날 바뀌고, 그 알아본 0.1%랑 그것을 포착한 0.1%와 0.1%의 생각을 네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아까 록펠러와 같은 0.9%, 돈 있는 0.9%가 또 모여서 그 길이 1%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1%는 맨날 이 10년의 시장이 변해가는 것을 주도하고요. 그리고 99%는 맨날 따라가는 잉여인간이다. 제레미 루프스킨, 갑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경제학자의 어떤 말을 빌리면, 이게 잉여인간이다. 잉여인간이 되면 안 되죠. 잉여인간은 먹고 싸고 남는 유기물이라는 거거든요. 기분 굉장히 더럽잖아요. 우리가 왜 그 잉여인간입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어떤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바뀔 이 10년에 이 스타트를 같이 잡아보자. 제가 그거를 오늘 시사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긴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아니면 두 가지, 정말 감사하면 딱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뭔가 이 투자자로서, 앞으로의 미래를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남기더라도 저의 이 영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션이 특히 이제 경매 특수권리 유치권, 법정시장권 어려운 이 기술들 소송에서 이겨내고 이런 것들로 인지도를 많이 얻었다고요. 그 심화된 기술들을 많이 해오면서, 그래서 이 13년, 이 법인체로 바꾼 이 13년의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온 회사고요. 그래서 우리 옥션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은 다른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것과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많고, 그리고 국토종합클럽,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카카오톡,
SNS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보들을 주고받고, 고급 정보들을 주고받고, 이 정보 관리들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해나가는, 굉장히 우리 옥션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1등, 1등 국토종합 클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옥션 홈페이지 국토종합 클럽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정말 현명한 투자, 거짓 없는 투자, 그리고 정말 지식으로서 리스크를 최대한 부시고 계획적으로 황금까지 만들어내는 올바른 투자, 그리고 이기는 투자, 지금 이 시점 5차 국토종합계획에 맞는 투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 경매의 신저자 우리 옥션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